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융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주로 대표적인 기준으로 나눠보면 중소기업 기본법상에서 여러분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하고 조금 대비되는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인 경우가 소상공인인데요. 그래서 보통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따로 나오고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기업 규모가 작고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여기서 시작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어느 정도 중소 직원 수도 있고 기업도 어느 정도 큰 그런 분들은 이쪽에 해당되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또 스타트업 팀이잖아요. 그럼 스타트업은 도대체 어디에 가느냐? 창업 기업은 일로도 갈 수 있고 요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떤 혁신적인 그래도 뭔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양쪽을 다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요걸 받아야 되는데 너무 규모가 낮다고 요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요걸 받는 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30분 정도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생각보다 공부할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고문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아마 새해 2025년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공부해서 여러분이 자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아예 온라인 교육도 여러분에게 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정책자금에서 꼭 저희가 강의하는 걸 들으셔도 되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이나 공문 한번 보고 다 알았다라고 한다는 거는 대단히 안 좋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도 있지만 반대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일반 보증기금 같은 데도 있고 은행 같은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기관 중에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든 자금을 받아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금을 적절하게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중에 중소기업 자금을 오늘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시작이니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정확히 여러분이 타겟팅되는 자금도 찾고 사전 준비도 하면서 정말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막 환율도 높고 그죠? 정치 경제적으로 참 좋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또 사업을 또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사업체가 꼭 잘 되시길 바라고 필요한 자금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30분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금융 부분이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말이 어렵네요. 그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다 돼 있는데요. 두 가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민간금융 부분이 시장 실패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어, 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데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러 가니까 은행에선 담보 없다고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민간에선 주지 않지만 정부에서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겠다.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기술 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테크 여러분의 제품이 기술적으로 우수하거나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이템이죠. 제가 뭐 1년에 한 1, 2억 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편의점도 여러분 매출 1, 2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품이 지금은 매출이 빵원이지만 잘 터지면 2, 30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사업성이 우수해지고 어떤 특허 등록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이 좀 더 우수해지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사업성이 어떻게 우수한 거냐가 대단히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문에서만은 다 잘 드러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습득해서 이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창업계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생각한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원래는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생각을 조금 바꾸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이런 자금을 받을 때는 단정적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점수가 낮다. 그래서 좀 선정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좀 선정 가능성이 높은 자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정책 자금이 이 통합적으로 나온 거예요. 한 2, 30개 자금이 통합적으로 나온 건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타겟팅을 해서 좀 승률이 높은 자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면 요건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지만 3, 4개월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요건을 맞추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자금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거를 받을 수 있는 자금이기도 하지만 당장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6개월, 9개월, 1년 후에도 안 그럴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꼭 알아두실 때 지금 받을 수 있는 자금, 조금 준비하면 받을 수 있는 자금, 1, 2년 후에 사업이 잘 되면 받을 수 있는 자금 등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술 사업성이 우수해야 되고 좀 미래 성장 동력, 즉 신사업이나 이런 하이테크 기술들을 조금 더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아무래도 정보도 잘 모르고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민간금에서 안 해주지만 정부는 해주겠다. 그런 의미죠. 대신에 어떤 기업을 주로 해주냐면 고용이 창출된 기업,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 그리고 매출하고 수출이 증대되는 기업,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매출, 수출 증대라고 표현있는 거는 즉 조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돈을 이렇게 몇억 지원해가지고 더 성장하게 만들겠다. 그런 느낌을 이 목적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혁신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지금 계속 매년 바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으로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같은 아이템을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볼펜이 있어요. 별거 없습니다. 사색 볼펜입니다. 이런 게 혁신적이라고 해요? 아니죠. 여기가 근데 갑자기 무슨 전자 센서가 들어있어서 바이오 센서가 있어서 저희 혈압도 측정하고 심박수도 측정하고 그리고 이게 멀리서 레이저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좀 혁신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좀 더 우선되고 혁신성이 좀 떨어지면 그것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후순위로 밀린다라는 거 그게 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식은 융자와 2차 보전인데요. 융자는 그냥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고 2차 보전은 이자를 깎아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리대출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복합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전환사채 같이 잘 되면 주식 아니면 좀 어려우면 채권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투자와 융자를 병행하는 그런 형태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법정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생각보다 기본적인 조건도 많은데 자금별로 특정한 조건을 또 만족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기본 조건 보고 특정 조건 보고 조건을 2개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고 여러분들이 판별할 때 이 공문을 좀 세심하게 읽고 그리고 공문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든 물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이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거나 질의하면은 답변을 잘 해주실 거예요. 어쨌거나 지원 규모는 융자 4조 5천억, 이자를 깎아주는 게 한 6천억 돼서 5조가 조금 넘고요.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중진공 누리집 코스메스.or.kr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지금 다 일 날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요 코스메스.or.kr에 보시면 사업별로 모집 기간을 별도로 받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가 원할 때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고 1월 달은 1월 2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막 어떤 거는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예요. 이런 식으로 공지가 나가요.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걸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요. 연간 계획된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으면 많은 자금들이 한 7월 정도 이내에 소진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물론 너무 소진이 다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조금씩 예산을 남겨놓긴 하지만 상반기가 그래도 자금 받기 좀 유리한 시기가 라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이런 상황으로 나오게 되고요. 아마 우리가 내년에 또 그 문제 탄핵 이슈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좀 정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예산이 좀 더 늘 수도 있고 이제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문대로가 금년에 확정이 아니고 요 부분은 확정됐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저희도 봐도 막 기름값 계속 올라가고 환율 계속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좀 더 돈을 풀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보통 한두 달마다 한 번씩 계속 수정 공고들이 올라오고 예산이 늘어날 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이 12월에 말씀드린 영상이 이 틀이 바뀌진 않지만 여기서 예산이 좀 더 증가한다든지 일부 사업들이 좀 더 나중에 공표된다든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캐치해서 여러분들께 영상과 이런 걸 드리겠지만 내가 이걸 꼭 받아야 되는 자금이라면 여러분이 꾸준히 관리하고 담당자분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공통사항 가겠습니다.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운전 자금은 그냥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들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시설 자금은 이제 담보가 있어야 되는 자금들이죠. 그래서 이제 공장을 만들 때 뭐 자동화 기기 사겠다 이런 설비 구입 그리고 공장 설해야 되니까 땅 사야죠. 땅 사고 건물 올려야죠. 이런 거 포함되고요. 뭐 지식산센터 같은 거 지금 여기 촬영소가 지식산센터인데요. 이런 거 하나 매입해서 사업 용도로 쓰겠다 이런 것도 시설 자금입니다. 시설 자금은 보통 부동산 그리고 설비, 고가의 장비들을 얘기하는 거고 담보를 잡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운전 자금은 인건비, 광고비, 홍보비 뭐 이런 거, 임대료 뭐 이런 내용들이죠. 식비 이런 내용들 일반 경영 비용입니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60억이라고 써 있는데요. 실은 기업이 능력, 캐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매출이 5억입니다. 그럼 5억짜리 회사한테 60억을 대출해준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60억 대출 받으려면 실제로 중소기업이라도 매출이 막 100억 넘고 뭐 이래야 좀 아마 좀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대 60억이라는 거지 요거를 최대 대출 한도라고 써 있잖아요. 무조건 60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거의 없는 창업 기업들은 한 1억에서 2, 3억 정도가 거의 최대치로 받고요. 나중에 사업해서 무슨 성과가 생길 경우에 그때 더 추가로 받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에요. 뭐 융자 금리도 조금 달라요. 근데 신청 절차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까처럼 cosmes.or.kr에서 공지가 나오고요. 자금별로 언제 접수다라는 게 있습니다.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이 정확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별로 TO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데는 저희도 서울 사업자지만 서울은 TO가 정말 빨리 찹니다. 서울의 1월 사업이 만약에 100개가 TO다. 여러분이 101번째 지원했다? 그럼 접수 못합니다. 2월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 지방에 계신 분들이 좀 유리한 특징이 있어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첫 날짜에 가장 빨리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공지가 올라오면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야 되고 접수를 못하면 그 달에는 신청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신청이 되면 바로 심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전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까처럼 혁신 제품이나 이런 어떤 요건에 맞아야지 우선 심사를 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책 우선도가 너무 떨어지는 아까처럼 로우테크 제품이나 뭐 이런 쪽이라면 후순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전평가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혁신성이라던가 기술사업성을 맞춘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심사를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요 사전평가를 받아서 통과되면 요게 좀 제일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 서류 작성 온라인은 생각보다 페이퍼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서류 작성을 하게 되면 실제로 기업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물론 제일 어려운 건 요거죠. 여기서 이제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결정되는 거니까요.
이런 내용인데 생각보다 이쪽에서 많이 걸러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금 중에서 구조개성 전용자 같은 특수 자금들은 절차가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절차를 따라간다. 그래서 이 통합공고문 여기서 보시면 무조건 다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보게 되고 여러분이 꼭 넣어야 되는 자금이 나오면 그때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우선도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월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예산 물량을 고려해서 심사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템이 중점 지원 분야인지 고용을 창출했는지 여러분의 아이템이 혁신에 대한 뭐 특허 그리고 어떤 인증 이런 것들을 받았는지 수출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창업진흥원이나 기술정보진흥원 추천기업은 또 이제 이 부분이 또 생략되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그 레전드 50% 선정기업도 유효기간 내 이제 평가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진공 정책자금은 되게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계속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쉽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되게 좀 극단적인 차이가 좀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심사기회가 부여된 기업들은 이제 융자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진공 자금은 직접 대출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증서를 낀 간접 대출 상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진공하고 가장 대비되는 기관이 여기 공문에는 없지만 중진공하고 가장 대비되는 기관으로 하나를 들려면 기술보증기금을 좀 들 수 있어요. 중진공 같은 경우는 예산이 5조인데 여기는 예산이 그거보다 한 10배 이상 많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훨씬 예산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기간이 딱 정해진 데서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기술보증기금은 어지간하면 아무 때나 가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기술보증기금은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보증서만 발급하고 은행에서 빌리니까 좀 더 금리가 약간 높은 경향이 있고요. 중진공은 직접 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중진공을 받으면 기보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이런 시너지가 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중진공 자금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보증기금 자금 쪽으로 우리가 선회할 수도 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상공인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또 보증기금을 받았는데 중진공까지 받으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기도 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뭐 융자 결정에서 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되겠는데 대출을 여러분이 요거 하나 정도만 보면은 대출 금액이 업체당 지원 금액은 이 평가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이 되고 신청 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억 원을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1억 원 정도로 감액되거나 뭐 5천으로 감액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2억을 써서 선정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2억이 되는 게 아니라 최종 심사가 다 오게 되면 귀 기간은 1억 8천까지 대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알려줍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대부분 직접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직접 정부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통장에 넣어주는 형태로 갑니다. 다만 이자 보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협약된 은행을 통해서 이자를 깎아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 보전은 크지 않으니까 굳이 말씀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또 유의사항 같은 경우가 되게 좀 중요한데 유의사항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이 가능한 우량 기업, 너무 우량한 기업은 자체 조달이 가능하니까 굳이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휴폐업 중인 기업은 지원이 안 되고요. 체납 당연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연체됐거나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데 뒤에 나오는 이제 재창업 자금 같은 경우 일부 자금에서는 또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 일부는 가능하다. 그 일부는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말 그대로 표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표준 공문 잠깐 보다가 난 안 되겠네라고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별로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행성 사업 안 되고요.
공공기관 사업 안 되고 전문 서비스업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3년 이내 뭐 정책 자금에 대해서 무슨 사고를 쳤다 당연히 안 되고요. 정책 자금은 사업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업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 되겠죠. 투명하게 경영을 운영하지 않았다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 3년 이내 제재 처분을 받았다. 이것도 지원이 안 된다. 이건 하나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텐데 국가 R&D 사업, R&D 사업이죠. 기술개발 사업은. R&D 사업에서 제재받은 분은 대출도 안 되는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상공인 분들은 소상공인 자금을 받아라 라는 얘기죠. 다만 중점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 가능하고 신시장 진출은 전체 소상공인이 가능하다.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인증 소상공인은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 조건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문 어디 끝부분에 보면 업종별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주업종이 있는데 주업종에 해당해서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업종은 융자 평균 부채 비율이 300%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3000%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채 비율을 초과하면 안 돼요. 다만 예외가 있으니 7년 미만 창업 기업은 부채 비율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기업, 그렇죠. 창업기업이 돈이 없잖아요. 뭐, 자본금 1000만 원인데 대출 1억 받으면 부채 비율 1000%거든요. 그럼 1000%면 되게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스타트업이니까 7년 미만 창업기업은 부채 비율 안 따질게.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는 보통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에서 그 재무제표가 안 나오는 개인 사업자도 넘어가 줄게. 협동조합도 따지지 않을게. 그리고 R&D 비용 일정 이상 금액은 R&D 투자 금액은 빼줄게. 뭐 이런 등의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에 대해서 생각보다 보고 바로 되겠네 안 되겠네가 판단이 아니라 계산을 해보고 좀 맞추는 경우들이 좀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요거는 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중진공이 지정하는 부실징후 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부실징후 기업이거나 업력 5년 이상 기업들은 반드시 요 한계 기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계 기업은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3년 연속 이자 보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2년 연속 적자 기업 중에 자기 자본 전액 장식된 기업, 이런 기업들은 곧 망할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스타트업은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업력 4년차 때까지는 인정해 줄게. 근데 5년 이상부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 기업에 걸리면 대부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재창업 자금 같은 경우는 한계 기업이더라도 또 지원이 가능한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한계 기업 중에 성과를 창출한 기업은 별도 평가를 통해서 또 할 수도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평가에서 탈락을 했던 기업을 탈락한 지 6개월 되기 전에는 동일 사업에 또 지원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도가 다른 경우, 24년 12월에 지원했는데 탈락했다. 그럼 25년에 1월에 지원하면 연도가 다르잖아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제도약 지원 자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나 긴급 경영 자금들은 설령 앞자금에서 탈락을 해도 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까다롭죠? 네. 뭐 조금 더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럼 큰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실적이 낸 기업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고용 증가, 1년간 10인 이상 창출, 뭐 이런 거, 수출 증가, 매출 증가. 그래서 잘 되고 있을 때 신청해서 추가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더 회사가 성장의 발판을 삼겠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바람직한 중소벤처기능공단의 자금이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좀 어려운 기업을 도와준다는 취지의 자금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같은 경우는 그러기보다는 잘 나가는 기업 확실히 지원해주고 어려운 기업들은 웬만하면 지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5년 미만 창업 기업은 좀 유예를 해준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창업 기반 자금, 즉 요 내용이 있고 재창업, 혁신창업, 개발기술사업화 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자는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본사업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창업 기반 지원 자금입니다. 창업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7년 미만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그냥 장질의 자금을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런 뭐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신산업 분야는 원래는 7년 미만이 법적으로 창업기업인데 10년 미만까지도 창업기업으로 간주해서 지원합니다. 대출 조건도 다양한데요. 최대 60억 원 이내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운전자금은 한 2년 거치 3년 상환해서 5년 이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사업기 여러분이 이 부분은 내가 창업기업에 해당된다. 신산업 분야 10년 미만 해당된다. 예비 창업자다라고 한다면 요 일반으로 지원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만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는 청년 전용 창업 자금에서 별도의 자금을 합니다. 즉 40세 이상은 일반으로 좀 지원하시는 게 좋고 39세 이하는 요 청년 라인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대표 같은 경우가 청년 대출에 해당이 되는데요. 뭐 일부 창업 지원 같은 거 받은 분들은 7년 미만까지 가능하다.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 융자 방식은 직접 대출입니다. 그리고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소상공인이라도 중점 지원 분야를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본적으로는 1억 원 이내지만 제조업 및 중점 지원 분야는 최대 2억까지도 지원이 되고요. 3년 거치 3년 상환 6년을 지원하는데 대출 금리가 좋습니다. 2.5% 고정금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은 요 청년 전용 창업자금 고정금리 2.5% 하시는 걸 좀 유리하고 일반이신 분들은 나이가 40세 이상인 분들은 창업 기반 지원 자금에 일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2에 특이한 사업이 나옵니다.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입니다. 이거는 개발기술 사업화란 말이 특징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좀 이해되실 거예요. 일단 대상은 중소기업이에요. 즉 앞에 거는 7년 미만, 좀 길게 봤을 때 10년 미만 창업기업이었는데 이건 중소기업이니까 뭐 20년이든 30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소기업만 되면. 첫 번째,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이 등록된 기술, 그죠? 그리고 공인기관 인정받은 기술, NET, NEP 인증 같은 거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특허청 IP 사업에 참여한 기술, 기술 이전 받은 기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분들이 보통 이런 걸 하시는 거는 거의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치열한 자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업기업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100억짜리 기업을 이길 수 있겠냐고 여러분이 쉽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창업기업은 유치원 릭을 따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창업기업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도 가능하면 창업기업 자금을 가시는 게 조금 낫겠죠. 그런 내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출 조건은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최대 30억 정도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인데요.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신시장 들어가면 이게 수출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장 이퀄 수출이에요. 그래서 수출 관련된 사업들은 크게 두 개인데 하나가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자금이라 그래서 수출 실적이 10만 불 미만인 이제 수출하는 초보 기업들 그리고 정부의 수출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 이런 분들에게 10만 불 미만 1불 이상
10만 불 미만의 기업들 아니면 수출 지원 사업, 특히 대표적으로 수출 바우처 사업이 또 중진공 대표 사업인데요. 요 사업도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말씀드릴 텐데 요런 사업 받은 분들도 수출은 못했지만 참여시켜 줄 수 있죠.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5억 원 이내. 그래서 중진공은 수출을 지원하는 자금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로 하고 있고 10만 불 이상이니까 대충 1억이 넘는 거죠. 10만 불 이상을 하는 분들은 글로벌화 자금에서 좀 더 금액을 좀 높여서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처음에 창업을 했어요. 중진공에서. 그러면 창업기업 자금을 받아요. 근데 갑자기 연구에 성과를 했어. 그럼 개발기조 사업화를 받아요. 그리고 수출에 성공했어. 그럼 내수기업 수출 사업화를 받아요. 그리고 수출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수출기업 글로벌화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기업이 성장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해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기반 자금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 핵심은 뭐냐면 업력 7년 이상, 즉 창업기업이 아까는 창업기업 자금이 따로 있었죠. 근데 창업을 초과한 업력 7년 이상 기업들은 어떡합니까? 신성장 기반 자금이라는 자금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이 생산성을 향상한다든지 저탄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출 10억 정도 하고 있었는데 매출 한 500억, 1000억 하는 스케일업 하겠다든지 이런 경우를 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혁신성장 지원 자금을 먼저 지원을 하게 되고 7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이 혁신성장 지원 자금의 협동화 자금은 이제 협동조합 관련된 그런 자금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업 금융이라는 자금이 있는데 요거는 웬만한 자금들 뭐 몇 억짜리는 다 받은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번에 막 몇십억 정도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고 싶어요. 대규모 자금 조달이면 뭐 10억 이상이겠죠. 네, 뭐 몇십억 이렇게 하는데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하고 싶지만 대규모 자금 조달까지 하기에는 신용 등급이 안 나와서 좀 어려운 회사다라면 그런 회사들을 여러 개를 모아 가지고요. 네, 중소기업 중진공이 모아 가지고 이제 하나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직접 파는 거죠. 즉 여러분 이제 애매한 회사 A, B, C, D, E가 있습니다. 이 애매한 회사는 각 대출이 각 채권 발행이 안 돼요. 근데 이 회사들을 합쳐가지고 중진공이 한 번에 이 채권을 발행해서 만약 못 갚으면 중진공이 보상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했을 경우 당연히 사겠죠. 다른 이제 금융기관 분들이. 그래서 스케일업 금융은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회사 채권을 발행을 한 다음에 그거를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유동화회사가 인수를 해서 이걸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나중에 자금을 공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넷제로니까 한국말로 저탄소입니다. 넷제로 유망기업. 그래서 친환경 저탄소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금을 받을 때 유리하죠. 네, 5년간 5억 원 이내 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조 현장 스마트화는 아무래도 스마트 공장 관련된 사업에 참여해서 자동화 공장을 하려는 분들에게 연간 100억 원 이내를 자금을 지원한다. 운전 자금은 연간 10억 이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받으시는 자금이 제도약 지원 자금입니다. 제도약 지원 자금은 사업 전환, 구조 조정, 재창업인데 이걸 한번 좀 보시면 사업 전환 자금은 뭐냐면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사업 아이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서 뭔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업 전환 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승인 받은 후 5년 미만인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금년에 이제 도약 점프업 프로그램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스케일업 새로운 아이템으로 좀 더 기존에 하는 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요즘엔 그런 게 많잖아요. 대융합이 시대니까 로봇이나 AI 아니면 신소재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기존 사업이 한 매출이 한 뭐 10만큼 나왔으면
500, 1000 막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 3년에 한 7.5억 막 이렇게 주고 대출도 빵빵하게 줘서 엄청 큰 회사로 키우겠다. 그렇게 나온 게 도약 프로그램으로 금년에 이제 100개사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약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 중진국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아이템에 뭔가 추가하거나 그래서 업종 추가죠. 그죠? 아니면 뭘 좀 전환하거나 그래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들은 이런 지원금도 팍팍 주고 대출도 팍팍 주겠다. 그게 사업 전환 자금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부딪힐 것 같으면 최대한 버티는 것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전환을 고려해서 이런 자금들을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전환 관련된 자금 내용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사업 전환이나 재편 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보통 이 중진공의 사업이 컨설팅을 좀 먼저 받으시는 게 그러면서 이제 이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우리 회사에 유리한지 한 6개월, 1년 최소한 아니면 2, 3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은 자금이죠. 그리고 구조 개선 전용 자금은 조금 특이한 자금인데 어떻게 보면은 구조 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입니다. 즉 이거는 부실할 것 같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진공 자금의 특징은 잘 나갈 것 같은 기업들에게 돈을 더 줘서 더 잘 나가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부분도 역시 소상공인 저신용 자금처럼 같은 게 있으니 아까처럼 이 사업 전환이라든지 구조 개선 전용은 좀 더 들어간 거죠. 정말 회사가 망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워크아웃이죠. 법인회생이죠. 워크아웃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회생 정차, 회생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회생을 이행하고 있어서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진로를 제시하는 컨설팅을 받고 요거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 대상으로 자금을 대출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 자율구조 개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약에 지원하기로 됐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자금이 나오고 또 일반 구조 개선도 있고 선제적 구조 개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3년간 10억, 10억 정도의 자금을 주면서 이 회사가 어려움을 딛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재창업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폐업한 이력이 있고 다시 창업한 그런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을 얘기하고요. 신산업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예비 재창업자도 지원이 가능해요.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 같은 걸 해가지고 파산 면책, 회송인가, 신용회복 등등을 통해서 좀 대표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인 분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폐업 이력을 반드시 보유를 했어야 돼요. 폐업한 사업자가 한 개 이상 있으면서 현재 재창업 기업이 대표여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내가 예전에 A라는 회사로 이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 2022년쯤에 사업을 폐업했어요. 그리고 2025년에 다시 사업하는 경우를 우리가 재창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2022년에 폐업할 때 요 중간 2021년에 B라는 사업자를 시작합니다. 그럼 과거에 폐업한 적이 없죠? 이런 경우는 재창업이 아니에요. 아셨죠? 네, 좀 어렵죠. 그래서 재창업에 대한 판정은 무조건 폐업을 한 번 정도는 하셨어야 재창업으로 인정이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에 분식회계나 고위부도 같은 사회에 문의를 일으키지 않고 폐업하신 분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폐업했던 기업이 사치향락 업종이거나 술 이런 경우도 지원이 안 되겠죠.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재창업 자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용이 조금 안 좋아서 지금 현재도 안 좋은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 보니까 시종 점수가 아직 회복이 덜 됐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련돼서 창업진흥원의 이제 제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팁스 R 그래서 제도전 팁스를 그리고 아니면 정부의 R&D 사업 뭐 이런 경우들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창업지원금이죠. 저희 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창업지원이나 연구개발, 즉 정부에서 어떤 대출이나 이런 조건이 아니라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자금이잖아요. 이런 보조금들을 받은 분들은 훨씬 더 우선 접수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과거에 폐업해서 잘 안 됐어. 근데 내가 이번에 재도전을 할 거야. 그럼 바로 대출을 받고 시작하기보다는 좀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창업 자금, 그리고 초기 투자, 연구개발 자금, 이런 거를 1차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재창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훨씬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경영 자금 같은 경우는 재해나 일시적 경영 애로로 어려움을 입는 기업인데요. 재해를 입은 기업들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었던 뭐 풍수해나 뭐 이런 거죠. 그런 뭐 지진 뭐 이런 것 때문에 피해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고정금리 1%로 저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일시적 경영 애로가 있는데요. 금년에 이제 TMF 사건이죠. 팀원 IMF에 정산 못 받은 중소기업. 이런 경우들은 일시적으로 정산을 못 받아서 어려워진 거잖아요. 이렇게 경영이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막 갑자기 수출하고 있었는데 컨테이너가 뭐 태풍으로 날아갔다든지, 여기 써 있네요. 환율, 그리고 화재 뭐 이런 것들, 주요 거래처가 도산해서 돈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입증하시고 이 자금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이라는 게 또 하나 나왔는데, 중소기업 보유 매출 채권이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는 뭐 한 물건 납품하고 1년 후에 돈 받아야 되는데, 그 1년 언제 기다려요? 회사가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그런 경우에 어쨌거나 계약하고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 중간에 빠르게 아직 돈 다 받으려면 기간이 남아 있지만 중진공에서 빨리 회수해 주겠다. 그런 느낌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매출 패권 팩토링 이런 데 거의 같은 말이죠. 그 매출 채권 앞으로 받을 돈이잖아요. 앞으로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기다려야 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중진공이 빠르게 자금을 지급하고 약간의 이제 이자를 받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은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에 대한 이런 게 나와 있고, 생각보다 사업별로 디테일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고용 수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 받으면 더 좋고, 특히 정부의 보조금 사업에 선정됐던 기업이 여기를 들어왔을 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됐는데요 라는 분들은 좀 보증기금이나 다른 자금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끔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 중소기업으로 자금을 못 받으니 그냥 회사 하나 다시 만들자 그래서 회사를 하나 새로 파서 다시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사업에 된다 안 된다도 따져보고,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지금은 안 되지만 몇 달 후에 뭘 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보고, 정 안 되면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경우의 수를 놓고 여러분이 좀 고민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록 자료 한번 저희 또 하나 더 보시면, 혁신 성장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해당되는 기업분들을 중진공에서 우대하겠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환경 농축산 뭐 이런 부분들, ICT 디지털 중에서도 어떤 특정 기술이 여러분하고 맞아 떨어질 때 자금을 좀 잘 받을 수 있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아까 신산업이나 초격차 분야 같은 경우도 우대하죠. 초격차도 우대하고, 신산업은 원래 7년인데 10년 미만 기업까지도 인정했잖아요. 그 부분도 이렇게 분야별로 정의가 되어 있고, 지역 주력 사업이라고 해서 있던 지역에 특화된 아이템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자금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록까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진공 자금이 참 공부할 것도 많고 어렵지만 받기만 하면 좋은 자금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쉽게 받을 수 있지는 않지만, 반대로 어떤 기업들, 하이테크라는 기업 중에서 최근에 매출 수출 고용이 잘 나오고 정부의 다른 보조금이나 투자 사업도 받았다, 이런 분들은 지금 신청하면 되게 날개 돋친 듯이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진공 자금의 특징은 어려울 때 받기보다는 좀 더 잘 되고 있을 때
잘 받아놨다가 어려울 때 아껴 쓰는 그런 느낌으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난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어떻게든 받아야겠어요라는 분들을 위한 자금이 재창업 자금이나 구조개선 자금 뭐 이런 쪽에서도 있긴 있지만, 그런 특수 자금들이 그 목적에 해당되는 거지 다른 일반적인 자금들은 그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금을 주는 목적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내용 자체가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 영상에서만 다 커버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기시고 뒤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교차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의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공급받는 게 제일 뛰어날지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새해에 여러분 회사가 더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30분 하기로 했는데 15분이나 초과됐어요. 그죠? 네, 아무튼 그리고도 1시간이 더 왔는데,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자금 잘 받아가지고 내년에 정말 잘 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